네, 정말 그립습니다. 제가 참 애정이 다녀왔었죠? 많았던. 네. 좀 선방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성공한 것 같아요. 일단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으니까. 아, 번식도 축하드립니다. 하시고. 여기 나중에 좀 활용하겠습니다. 좋은 소식들을 많이 보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침없는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오직 경남도민을 위해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는 8기자들의 100% 리얼 주제 뒷담화쇼 경남 기자회견. 뉴스에서 다 하지 못했던 숨은 뒷이야기들까지 낱낱이 속 시원하게 털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자회견장으로 모인 분들 소개해드려야 되겠죠? 최근 경남을 뜨겁게 달군 말과 또 관심을 끌었던 이슈에 흥미진진한 뒷이야기들까지 사정없이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변함없이 찾아온 장보연 기자의 언박싱 순서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네, 오늘도 재미있는 소식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최근 들어 온라인 판매에 뛰어든 밀양의 한 토마토 농가는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어느새 보니까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통신 판매가 좀 생각보다는 급속도로 좀 많이 이루어졌다. 우리가 포장한 제품이 바로 소비자들한테 가니까 그 어떤 제품에 대한 이제 자부심. 이 씨는 지난 4월부터 직거래로 토마토 2,300만 원어치를 판매했고 온라인 쇼핑몰을 거쳐 배송을 시작한 뒤로는 5일 만에 300kg을 납품했습니다. 온라인 직거래 판매는 유통 마진이 적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데다 직접 구매하러 가지 않아도 신선한 상태로 빠르게 배송된다는 장점으로 최근 인기가 높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19로 어렵다 하시는 분들 워낙 많지만 네. 저도 취재처를 일단 농산업 쪽을 주로 많이 가죠. 하는 곳을 많이 출입하다 보니 농민분들의 이런 앓는 소리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직거래가 이제 그 농민들이 직접 직거래하기는 되게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자체에서 도와주는 시스템인데 네. 사실 과일이나 채소 이런 것들은 신선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빠르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 동안에는 농민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홈페이지도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너무 과정이 이제 늦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자체에서 유통업체를 공식적으로 업무 협약을 맺어가지고 온라인 유통업체하고 직접 계약을 맺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시군에서.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이 되게 좋은 게 밀양시가 이제 코로나19를 노리고 이거를 계약을 한 건 아니고요. 이제 계속 이런 온라인 유통을 조금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와중에 쿠팡에서 먼저 제안이 좀 들어왔다고 해요. 밀양시가 좀 이런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면서 제안이 다양한 방식으로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직거래 유통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업무 협약까지 체결하게 된 건데요. 이제 이게 밀양시에서 나서다 보니까 왜 개별 농산물들은 다 좀 상태가 컨디션에 따라 다르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품질을 잘 지자체에서 관리를 좀 해주고 대신에 이제 그 쿠팡에서는 신선도 높은 좋은 농산물을 이제 소비자들한테 바로바로 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판로를 좀 개척하는 서로 이제 두 축이 약간 니즈가 윈윈하는? 맞아 떨어진 것 같고요. 이게 대부분 고추를 팔면 밀양고추, 밀양을 안 붙이고 본인들 그 상호명을 붙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밀양이라는 걸 좀 알리면서 어떻게 보면 이 지역에서 이런 게 난다는 거를 전국적으로 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브랜딩이 되지 훨씬 않나. 더 쉬워지고. 맞아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번 이제 쿠팡하고 밀양시의 어떤 협약 이 부분이 조금 이제 관심을 받는 게 방금 얘기했지만 서로 윈윈한다는 게 맞는 게 어쨌든 소비자들은 이제 신선한 식품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게 살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거고 그다음에 이게 가장 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유통 과정이 단순하거든요. 사실은 생산자인 농민이 생산하고 나서 어떤 유통 과정을 여러 번 거쳐가지고 이렇게 판매되는 게 아니라 그걸 고스란히 쿠팡에서 사가지고 바로 이제 판매를 하니까 유통 과정이 단순하다면 유통 비용, 물류 비용 같은 것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 과정의 중간 유통 비용이 줄기 때문에 가격이 싸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이 부분은 당연히 이제 가격 경쟁을 가지면서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농민들이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서 그 직거래는 그 전부터 꽤 해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뭐 소셜 마켓 같은 그런 곳에서 보통 파는 뭐 밀양 고추 아니면 진영 단감 이렇게 파는 거는 거기 사실은 백화점처럼 입점해 있는 그렇죠. 맞아요. 이제 그런 형식이거든요. 특정되는 그런 딱 없어요. 그런 게 안에 들어가서 본인들이 그 안에 이제 그냥 작은 가게를 차려가지고 인터넷에서 파는 건데 이런 부분은 입점 수수료가 나오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 부분 요번에 쿠팡 같은 경우는 직접 그 물건들을 사가지고 쿠팡이 판매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이걸 좀 이제 설명을 자세히 드리면 쿠팡이 아예 어느 해당 수량을 만약에 100박스면 뭐 토마토 100박스를 하루에 계속 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쿠팡한테 이제 수량만 해서 납품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쿠팡이 알아서 이제 고객들과의 소통, 뭐 CS까지 다 알아서 해주는 거죠. 홍보, 마케팅 전부 뭐 다 이런 해주는 거 거죠. 다 맞아요. 해주니까. 그게 또 좋은 게 반품 안 받는데요. 맞아요. 그것을 이미 쿠팡이 사기 때문에 농민들은 책임질 필요가 또 없는 주는 거거든요. 거지.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쿠팡에서 알아서 해결하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방법 같아요. 여기에 바로 조리가 가능한 신선품 꾸러미를 만드는 등 온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직거래를 통해 지역 농특산물의 판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밀양시는 유통 전문 업체인 밀양물산을 직접 설립해 유통 판매의 범위를 더욱 넓힐 계획입니다. 생산과 유통, 가공까지 아울러 농산물의 6차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도 확보합니다. 연중 한 8,200억이 생산되는데 이런 부분을 제값받고 팔 수 있는 농산물 시장 개척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개척을 위한 농산물 전체 컨트롤할 수 있는 전문가를 고용해서 우리 회사를 설립하면은 농산물 소득 증대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보고 있고. 아예 그 신선한 농산물을 어느 정도 깎거나 조리까지 아니지만 조리가 바로 가능하게 밀키트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된장찌개를 하고 싶다. 그러면 다 골라서 사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맞아요. 하고 애호박 하나를 좀 어느 정도 놔두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키트를 판매하는데 밀양시가 그것도 하거든요. 예. 좀 노력을 엄청 많이 하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거를 밀양팜이라는 농산물 가공 업체가 있는데 어. 거기서 또 이제 그걸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대형 쿠팡하고 또 계약을 해가지고 방금 얘기했던 여러 가지 물건들을 뭐 토마토부터 이제 반조리 식품 이런 것까지 다 이제 해가지고 지금 실적 누계가 좀 642억 원 정도 지금 벌써 실적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사실은 적은 금액이 아닌 거죠. 그만큼 이제 실적이 좀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사실은 이것도 성과이긴 하지만 더 한 단계 나아가가지고 밀양에서는 밀양물산이라는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그렇게 유통에 대해서 전문업체로 여러 가지 농민들은 생산만, 그다음에 유통은 우리가 하겠다 이런 사업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밀양시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브랜드 효과가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좀 배웠으면 좋겠고 항상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게 비리가 생기지 않도록 그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도 또 게을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아무튼 지금 이런 밀양의 소식들이 인근 지역의 농가들에게도 굉장히 힘이 되는 소식일 것 같습니다. 뭐 때도 지금 뭐 코로나19도 있고 해서 이 유통을 어떻게 해야 되나 판로 개척에 굉장히 목말라 있는 농민들에게 좀 힘을 줄 수 있는 좋은 소식이었던 것 같아서 저희도 늘 응원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거침없는 기자들의 취재 뒷담화쇼 경남 기자회견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남의 다양한 이슈들과 숨은 뒷이야기들까지 시청자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을 100% 풀어드릴 텐데요. 이슈 썰앤썰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파란 하늘 위로 따오기들이 날아오릅니다. 답답한 울타리를 벗어나 힘찬 날갯짓을 이어갑니다. 금빛 보리반 옆에서 쉬고 있는 따오기는 조금은 경계하는 모습이지만 바깥 풍경이 신기한 듯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창녕군에서 키워낸 따오기가 야생으로 방사됐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따오기 40마리가 자연품으로 돌아갑니다. 네. 정말 그립습니다. 제가 참 많이 애정이 왔었죠? 많았던, 네, 좀 보고 싶었던 아이들이기도 한데 네네. 한반도에서 멸종돼서 정말 저희가 동요 속에서만 만나볼 수 있었던
아이들이었잖아요. 네. 근데 따오기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자연으로 이렇게 힘차게 날아갔습니다. 어떠셨어요? 그 기자가 1차 방사 다녀왔고 네. 제가 2차 방사를 다녀왔는데요. 이제 지난해 40마리 방사를 했고 올해도 40마리를 방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올해가 따오기가 멸종된 지 40주년이 된다고 해서 좀 더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이 따오기들이 어떻게 보면은 안에만 있었으니까 안에서 이제 물론 괜찮은 방사장들이 많이 마련이 돼서 많은 연습을 했겠지만 좀 이 중에서도 좀 건강하고 적응 잘하고 사회성 좋고 이런 애들을 뽑아서 네 40마리를 지금 방사를 했다고 하고요. 지금 이제 방사된 따오기에는 다리에 이제 위치 추적기를 좀 달아가지고 계속 감시를 좀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개체를 식별할 수 있는 이런 가락지도 부착을 해서 이제 또 첫 번째 방사했던 것처럼 두 번째 방사한 그 친구들도 함께 잘 관리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원래 이제 따오기라는 새 자체가 무리를 지어서 생활하는 새여가지고 이번에 방사할 때도 이제 한꺼번에 이제 다 같이 방사를 시켰고 원래 방사를 할 때는 암수 비율을 조금 다르게 해가지고 방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이제 암수 비율을 1대2 그러니까 암컷을 한 마리 할 때 수컷을 2마리 이렇게 방사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암컷이 조금 예민하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수가 좀 적고 그리고 이제 제일 큰 이유는 지난해 이제 방사했던 그 따오기들이 이제 알을 낳았는데 암컷이 알을 낳았는데 다 무정란이었대요. 그러니까 무정란을 낳았으니까 이게 사실은 저희가 복원하는 것 자체가 자연에서 어떻게 대를 번식을 해가지고 그 세대를 이어가는 게 목적인데 무정란이면 이제 새끼가 태어나지 않으니까 이게 번식에 대해서 가장 큰 부분이 막히는 부분이라서 아예 이제 이번에는 그만큼 이제 비율을 좀 조절해가지고 새끼들을 낳을 수 있게 이렇게 좀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은 어려서 따오기 우리 흔히 봤는데 이 정도였어 하시는 분 있을 수 있는데 그 역사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79년도에 비무장지대에서 발견된 게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발견된 거고 그 이후에 이제 2008년도에 한중 정상회담할 때 중국에서 4마리를 우리한테 선물해 줬어요. 그걸 이제 우포 따오기 복원센터에서 이제 증식 복원에 성공을 했는데 2017년까지 했던 건 100% 인공 부화를 성공시킨 거고 네. 최근에 이렇게 이슈 각광받고 하는 이유는 2018년부터 첫 자연 부화에 성공해서 그게 이제 점점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더 이제 관심이 가는 거죠. 뭐 어떤 창녕군의 복원 노력 자체가 지금 아직까지도 빛을 발하고 있다. 아직 ING 형태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지난해 야생 방사했던 우리 따오기들의 생존율 자체가 막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정기적으로 먹이도 주며 꾸준히 관리해온 덕에 지난해 방사한 따오기의 생존율은 70%에 달합니다. 중국이나 일본 등 해외 사례보다 2배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정기적인 야생 방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지금 개척기에 있는 상황이고 번식이 성공을 하게 된다면 개척기가 대단히 짧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최종 복원의 성공 목표까지 좀 그 기간들이 굉장히 많이 단축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초기 생존율이 사실상 좀 낮다고 해요. 그 따오기를 복원했던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한 30-40% 정도? 그러니까 10마리를 방사했을 때 3마리, 4마리 살아남는 게 고작이었는데 저희는 한 70% 정도 지금 생존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선방은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지 않나. 70%면 선방이 아니고 굉장히 2배 수준이면 되게 잘한 근데 거죠. 초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긴장을 놓치면 안 되는 게 초기 정체적으로 이렇게 좋았다 갑자기 막 집단 폐사하거나 이런 그럴 수 있죠. 말이 씨가 되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아무튼 퇴퇴하셔야 됩니다. 퇴퇴해야겠네요. 아무튼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해야 되고 이 방사한 따오기 중 2마리가 일단 부상으로 구조를 했는데 좀 잘 치료가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2마리 말고 13마리는 이제 정착하는 과정에서 폐사를 좀 했고요. 이 원인이 뭐 자연사 아니면은 이제 천적들이 많잖아요. 그런 좀 피습을 당한 뭐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경남도가 이 따오기를 제대로 또 잘 키우기 위해서는 방사하고 나서 그냥 감시만 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좀 살 수 있는 여건을 좀 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리 대책도 좀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지난해 방사한 따오기 아까 40마리 중에 25마리면 사실은 굉장한 성과고 네, 더 큰 성과는 이 대부분 이제 창녕군 주변인 밀양, 합천, 경북 고성군, 네. 구미까지 이렇게 행동 반경을 점점 넓히고 있다는 심지어
강원도 영월까지에서도 발견이 됐다고 해요. 건조 진굴세. 이게 오히려 그 70%보다 더 좋은 소식인 것 의미가 같고 있는. 네. 그 이제 어떻게 하면 이게 잘 환경에 적응하느냐의 문제인데 제가 원래 원산지가 광주입니다. 광주인데 원산지. 네, 이제 사실 경상도에 방사된 지가 16년째인데 저는 이제 그 생존에 성공한 것 같아요. 일단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으니까. 아, 번식도 축하드립니다. 번식하고 여기 이제 했으니까. 근데 이제 결국에는 무슨 그 우리 생태계가 네.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환경인데 이걸 복합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지만이 이게 제대로 이렇게 안착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창녕군에서는 지금 2029년까지 지금 한 30마리 정도 야생에서 살아남다면 나중에는 한 3,000마리 이상 될 거다. 그 정도 수준이면 이제 사실은 멸종 위기 단계는 좀 벗어났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거기 가장 큰 핵심이 이제 번식인 거죠. 자연 상태에서 번식. 요거만 조금 이루어진다면 아무래도 이렇게 목표가 불가능할 것 같진 않다. 어쨌든 새끼를 자연에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번식을 한다는 것만 성공을 한다면 충분히 이렇게 멸종 위기를 벗어나가지고 우리 주변에서 따오기를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과가 좋은 거에 대해서 창녕군이 또 자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창녕군뿐만 아니라 뭐 강원도까지 날아갔다긴 했지만 이 따오기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정말 깨끗한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살아남는다는 건 아직 우리 환경 상태가 그렇게 나쁘진 않구나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지금 그 주변에 따오기들이 먹고 지낼 수 있도록 좀 창녕군에 준비를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친환경 벼농사 짓고 그다음에 볏짚을 보통 이제 수거를 하잖아요. 다른 데 사용한다고. 근데 그대로 볏짚을 놔두고 그다음에 농사를 지을 때 농약이나 화학비료도 쓰지 않고 또 아예 그냥 논을 조성을 안 하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쪽 따오기가 쉴 수 있는 공간,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들, 그런 노력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따오기들을 정착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던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서식지 관리하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한데 네. 여기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지금 습지가 가장 중요하지만 습지가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려면 습지의 수원이 되는 둔벙이 또 중요하거든요. 우리 둔벙이 옛날에 논에 그 물대기 위해서 네. 동네에서 조그만하게 있는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습지였잖아요. 요즘은 뭐 콘크리트로 쌓고 하는데 그렇지 네. 않고 아직도 경상도에는 저 둔벙이 되게 많이 남아 있는데 그 경상도에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전수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시급하고 네. 또 둔벙 같은 종류의 수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골프장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류에서. 그래서 요즘은 이제 골프장도 농약 안 쓰는 친환경 골프장으로 많이 변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골프장 안에 있는 둔벙 같은 경우는 농약을 쓰게 되면 그게 고스란히 우리나라 이렇게 우리 시냇물 따라와서 습지로 들어가고 우리 하천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특별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부분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뭐 아무튼 꾸준한 연구로 정말 오랜 시간 이후에 이러한 성과들이 막 나오고 있고 또 일부 따오기들이 자연에서 적응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어느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깨끗한 환경 조성하는 데 많은 신경을 쓰고 또 따오기들이 좋은 소식들을 많이 보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세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꼭 번식에 성공하길 네. 우리 교수님처럼.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슈 썰앤썰 각자의 한 줄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유. 늘 준비하는 자세. 네. 따오기가 살아나면 인간도 살아난다. 이게 사실은 이제 새 한 마리 그걸 보고 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일일까? 그 뭐 없는다고 내 생활 지장을 받은 것도 없고 따오기 있다가 없어졌다고 해서 저는 생활 변한 게 없거든요. 그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거는 따오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는 사람이 그만큼 살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오기가 살아나면 인간도 살아날 수 있다.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먼저 한번 먼저 할까요? 네. 저는 아까 했던 말인데 이세를 기다릴게. 알겠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기원해 드릴게요. 저는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가족에게 이 말 좀 하겠습니다. 네. 방사에 성공했다고 방심하지 말고 폐사에 우려가 있으니까 끝까지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어야 돼요. 근데 꼭 나중에 좀 활용하겠습니다.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아, 오늘 훈훈하게 끝나는 것 같아서 네. 너무 좋네요. 뭐 아무쪼록 저희 기자회견 방송은 이 동영상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뭐 한 줄 평을 참신하게 남겨주셔도 되고요. 다양한 의견들을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시선으로 도민 여러분을 위해서 눈치 보지 않고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열혈 기자들이 전해드린 100% 리얼 취재 뒷담화쇼 경남 기자회견. 저희가 준비한 뒷담화는 여기까지입니다. 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거침없는 기자들의 리얼 취재 뒷담화 쇼!